좀 전까지 밖에서 이제 덕은지구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지금은 차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는 굉장히 한파로 굉장히 추웠는데 한파가 풀리는 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덕은지구를 이제 송대곤 세무사랑 같이 임장을 나왔는데 이날 공교롭게도 거의 여기가 거의 저희가 다 돌렸다 그래 가지고 명함 작업이 거의 됐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송대곤 세무사가 홀로 명함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이렇게 돌아봤고 덕은직을 돌면서 제가 중간중간 찍었고, 지금은 차 내부에서 들어와서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동산을 뭐 그렇게 전업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항상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것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덕은지구 이제 이 덕양구죠. 덕양구 향양동, 제가 이게 이름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덕양지구를 덕은지구 그러는데, 이 지금 이렇게 신도시, 어떻게 보면 신생지구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지구가 아니고 신도시가 생성되는 이 덕은지구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탄생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성숙 단계를 지나서 쇠퇴를 하는 그 단계를 이제 아마 제가 살아생전에 볼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성숙 단계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애기죠. 유아 최초에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지금 단계인 것 같은데, 들어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은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층수가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높아 가지고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제 아무래도 인구 유입이겠죠. 그러다 보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은 이제 이쪽에 뭐 고양선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GTX 가까이가 지금 창릉 신도시가 형성되니까 창릉 신도시 가까이 아마 GTX 지금 뭐죠 그게 GT 그 광역 교통철도망이 지금 A 노선이 지금 가까이 놓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교통망이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 도시인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관건은 인구의 유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덕은지구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잖아요. 산이 양옆에 두 산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지도를 딱 봤을 때 오른쪽에가 봉산인가 무슨 산이었던 것 같고, 왼쪽에도 무슨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길게 획지가 그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바로 가까이에 창릉 신도시가 소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지금 뭐 상암이라든가 그리고 마포 같이 접경에 있기 때문에 이 덕은지구가 얼마나 발전할지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 잘하면 신규에 지금 분양을 받으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아야 되는 아마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일단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파트는 일단 제치고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구분상가, 아니면은 뭐 토지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뭐 상가를 지으실 그런 투자자의 입장이시라면 이제 조금 더 두고 보셔라. 만약 제가 일례를 들면은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취득을 하시는 분, 뭐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워낙 목이 좋은 자리에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제 1층 같은 경우 솔직히 10억이 넘잖아요. 이런 데는 10억이 넘고, 그 다음에 아마 2, 3, 4층부터는 이제 분양 평수는 한 3, 40평대, 40평대 정도 되면은 분양가가 5억이 넘어갈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높은 가격에 이제 정상적인 가격이죠. 어떻게 보면 거래 사례라든가 시세를 반영한 그런 이제 분양가, 건축비랑 그다음에 투자 시행사의 그런 어떤 분양 가격에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의 입장이라면 저는 약간 좀 생각을 다시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양가를 정상적인 가격에 주고 그 가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임대 수요가 맞춰져 가지고 처음에 출발을 하면 좋은데,
그럴 확률이 이제 그렇지 높지가 않다 그러면은 어차피 갖고 있으면 처음에는 공실일 확률이 너무 높고요. 만약에 임대 조건이 맞춰진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다 그러더라도 그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와 가지고 정해진 이제 임대기차 기간 만약 5 년이라고 해서 장기로 처음에는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하던데 그 기간 동안 그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차 조건에 따라서 임대차 조건에 따라서 이제 머물러 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얼마든지 임차인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정석, 그래 부동산 투자의 정석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장 단순합니다. 더 싸게 구매하시는 거예요. 싸게 구매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3억짜리 만약에 1억 5천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몇 년 버틸 수 있어요. 시세가 3억인데 내가 1억 5천에 이제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뭐 이거 빼고 저거 빼도 솔직히 1억 남지 않습니까? 그거면은 한 몇 년 버텨도 되거든요.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 관리비가 좀 나간다 그러면 중간에 좀 이제 세를 좀 약하게 줘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세가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버틸 수가 있어요. 이자 비용이라든가 관리비 이런 거를 충당을 하면서, 그렇죠, 기회비용을 충당을 하면서 좀 몇 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섣불리 너무 분양 초반에 새 거라 그래가지고 새 아파트다, 새 지식산업센터다, 새 뭐 구분상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덜컥 분양을 받지 마시고 지어진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전망을 좀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을 두고 이렇게, 그러면서 임장을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현장을 좀 보시면서 관심을 계속 갖고 보시고 그러면서 이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러면서 투자를 조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좀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서 되도록이면 저렴하게 싸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높아심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이렇게 차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남겨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례를 들어보면은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한 지금 20년 가까이 다 된 것 같아요. 저쪽 이제 일기 신도시죠, 부천 중동인데 거기는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실이 제가 세무사가 딱 되고 이제 역곡역에 있는 역곡역의 구제 7층에 한 6평, 7평인가 8평인가 월세가 25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제가 이제 저희 동생이랑 해서 처음에 세무사 사무실을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한 1년인가 1년 반 정도밖에 임차 기간이 2년이었는데요. 못 채우고 이렇게 제가 중동에 있는 그 경매로 받은 제가 전용 46평입니다. 분양평수 한 70평 정도 되는데요. 그 구분상가로 제가 사무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때 경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어떤 시장 상황이었냐면은 정말 다 넘어갔어요. 경매가 다 넘어가가지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엄청 났거든요.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분양가가 그때 그 건물 같은 경우 제가 받은 저희 사무실의 분양가가 2억 7천 정도 됐는데 제가 그때 34%에 들어가가지고요 좀 많이 썼어요. 2등하고도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한 2천만 원 차이 났는데 제가 돈 높게 썼는데 그때 제가 1억 2천인가 1억 2천5백인가 한 1억 2천 대였던 것 같아요. 그거에 제 2억 7천 정도의 그 분양가에 해당하는 그 구분상가를 저는 1억 2천, 1억 3천 정도, 1억 2천 5백이었나? 한 그 정도에 제가 이제 경매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상가니까 지금 이제 취득록세가 4점 몇 프로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취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런 투자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덕은지구 마지막 날 이렇게 오늘 뭐 원래 마지막 날이죠. 이쪽에 임장 활동은 이제 뭐 명합작업도 마지막 날이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지금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신중하셔라. 뭐 요즘은 워낙 금리가 많이 높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뭐 엄두가 안 나가지고 요즘 뭐 경매 시장에도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경매 물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유찰도 두 번 이상은 보통 유찰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좀 관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도시가 생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옆에서도 많이 부추기기도 하고 여러분도 혹하시거든요. 왜냐면 새 건물이가 좋아. 아주 좋거든요. 깔끔하고. 그래가지고 분양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 분양가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그 분양가 고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분명히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싸게 좋은 자리면 이제 그렇게 싸게 뭐 받을 수 없다 그래도 좀 시장을 관망을 하시고 웬만하면 낮은 가격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제 가격적인 매매 차익이죠. 매매 차익에 대한 그 메리트를 확보를 하세요. 확보를 하고 나시면은 그 다음은 좀 버틸만 합니다. 한 몇 년. 기회비용에 충당을 하면서 버틸 수가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조심 또 조심하셔라. 그리고 시장 상황을 항상 관망을 하시고 너무 고점에서 상투를 잡지는 마세요. 그럴 땐 좀 관망을 하시고 항상 현장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 느낀 게 뭐냐면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왜냐면 덕은지구는 저가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보니까 다 낯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3일째 나오는 날인데도 이제야 조금 익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있다가 이렇게 가봤는데 오늘야 조금 눈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항상 보셔야 돼요. 근데 처음 왔을 때 본 거랑 이틀날 와서 본 거랑 오늘 3일째 나와서 본 거랑 굉장히 틀립니다. 이제는 눈에 들어옵니다. 비어있는 거 들어오고요. 임대문이 이렇게 많이 있는 줄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항상 조심 또 조심하셔라. 그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자담 세무에게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